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가 되면서 오늘 조방원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많이 약해진 투자 심리,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으로 우리는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니저님은? 네, 근데 시장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장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좀 흐름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 지수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번 주의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 저 이번 주 중에 시장에 대한 반등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락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세일 구간으로 해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스탠스를 천천히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아예 안 바라보시거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조선 얘기해 주시면서 단점의 노란봉투법 쓰여져 있었잖아요. 네. 오늘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것도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에 워낙 치명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노란봉투법은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선업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보유자분들 일단은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도 그 이후에 대한 방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플럭스로 우리는 또 잭슨홀 미팅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 내일의 테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감이라는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희망찬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두 테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또 이벤트가 나온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섹터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중국이 방송 콘텐츠 공급 개선에 대해 그 좋지 않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알령 해제가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중국 언론 보도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한국에서 한알령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해외 드라마에 대한 방송 추진 여기에 대한 검토 자체를 완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9년 만에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드라마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박자가 예상한 대로 흐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컨텐츠 공급을 하는 기업이나 엔터 쪽으로도 한알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하는 만큼 추가적인 2차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팬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좀 중소 엔터 관련 기업들까지 움직인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장점과 단점 분석을 해보죠. 네, 한알령 해제에 대한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한알령이 벌써 9년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9년 동안 없었던 시장이 새롭게 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에 없었던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는 엔터라든지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 실적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게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게 상승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을 돌파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전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컨텐츠에 대한 소비라든지 굿즈 판매라든지 팬층을 두텁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가져갈 갈 수가 있는 국가의 새로운 모멘텀 형성이 된다는 게 모멘텀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베트남 시장을 돌파하거나 인도 시장을 돌파하는 것보다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는 게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 요소가 될 만한 장점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단점으로 유의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차이나머니 말씀드릴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한국 기업이 가져가는 것보다 사실상 중국 기업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한한령 해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현지 퍼블리셔를 통해서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OTT 플랫폼에다가 지금 돈을 받고 지급을 해야 되는 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대부분 텐센트 뮤직이라든지 이런 중국계 기업들이 돈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거기에 일부 로열티 형식으로 한국 기업이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만큼에 대한 실적 수혜는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좀 적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에 대한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없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단점을 걱정하기보다는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이제 언제나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돌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리스크를 언제든지 중국이 말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미리미리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오늘 시장 안에서 상당히 핫했었던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한한령 해제 테마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한국적인 좀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글로벌적인 이슈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섹터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신 기사를 보니까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직접적으로 만나서 양자회담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언급을 했던데, 지금 회담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회담이 사실은 좀 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전면전이 이어나고 나서 사실상 양자회담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양자회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평화협정에 대한 스탠스가 과거랑은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굉장히 좀 크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 좀 보고 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랑 양자회담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미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좀 평화협정이 빠르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흐지부지 됐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엔 각 국에 대한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평화협정까지도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제대로 갈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 장점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 장점으로 하면은 정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약간은 식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멘텀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휴전협정이 들어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규모가 1,300조가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커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재건 산업이 제대로 이제 규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건설뿐만 아니라 국가를 새롭게 재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 중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는 만약에 종전이나 휴전에 들어가서 진짜 우크라이나가 재건에 들어간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이 거기에 가서 재건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 툴 자체가 한국 전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휴전 얘기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재건도 과거에 한번 전쟁을 이뤄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을 좀 모티브를 따려고 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 기업에 대한 스탠스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동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트랙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재건주에 대해서 이미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많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을 잘 고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대감을 안고 두 가지 테마 알아봤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우크라이나 재건의 싸움인데
어떤 선택을 해주시겠어요? 사실 둘 다 워낙 유망하고 기대만큼 이어진다라고 하면 둘 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한한령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한한령 해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많은 종목들이 드디어 고개를 드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한한령 해제 중에서 저는 오늘은 컨텐츠를 좀 선택을 해보도록 했고요. 이 컨텐츠 중에서 당연, 대장, 가장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CJ ENM 관련돼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여기 보니까 이제 엔터 사업부는 잘 되고 있는데 티빙 때문인 건지 아직 이 TV 사업부는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네, 요새는 근데 네. 사실 OTT가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돈 버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미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콘텐츠 쪽에다가 이미 제작에 대한 돈을 받고 흥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못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콘텐츠들은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IP가 중요한 건가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IP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승부수가 될 텐데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표 종합 콘텐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을 다방면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은 IP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 텐센트 비디오랑 한중 협력된 드라마랑 영화를 제작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협업을 통해서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P도 많이 갖고 있지만 신규 IP를 발굴하는데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가져간다. 그러면 수익성을 좀 빠르게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 엔터 쪽으로도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굿즈 사업이라든지 라인선 시행에 대한 사업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한한령에 대한 콘텐츠 이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장 다방면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CJ ENM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현재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와 자리는 어때요?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눌림 이후에 다시 2차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파동 이후에 조정을 받고 2차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 편입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이 1차 목표가는 88,000원까지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68,5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거래가 가능하고요.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무료 방송에서 어떤 얘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갑작스러운 원전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악재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26조 포기하는 것보다 2조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4시 반에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공개 방송 참고하시고 투자에 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 악재가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관련된 얘기 무료 방송을 통해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